저는 이제 보라고 현재 재학 중이고 이제 곧 있으면 졸업을 앞둔 곽재준이고요. 우선 저희가 설명할 차례는 학교 생활에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하면 좋고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그 이후에 두 번째는 이제 학교 생활에서는 어떻게 보통 고등학교 생활이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해 줄게요. 지금은 아마 이제 시험도 다 끝나고 이제 어떤 고등학교를 내가 가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 근처에서 고등학교를 아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특목고는 지금 끝났으니까 이제 지원이 일반고 혹은 이제 자사고를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두 가지 둘 다 이제 장점이 각각 있는데,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한정적으로 들어가는 학교이다 보니까 이제 공부 분위기 자체가 더 좋기도 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보다 좀 더 심화적일 수밖에 없겠죠. 일반고는 그 반면에 어쨌든 자기 현재 지금 중학교 내신 점수랑 관련 없이 들어가는 거니까 보다 제한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가서는 아무래도 여러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기도 하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있고 여러 종류의 학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사고에 비해서는 다소 내신을 따는 게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일반고 가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일반고의 강점을 둬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아마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보라고 신갈고, 왜냐면 이제 가장 위치가 가까우니까. 이후에 뭐 기흥고, 흥덕고라든지 성지고라든지 자기가 필요한 어떤 학교에서 운영하는 목적에 맞게 진행을 보통 해서 거기에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제 보라고에 재학 중이니까 보라고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보라고는 우선 가깝고 그리고 일반고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내신을 따는 게 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고가 자사고에 비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하고 우수하지 않은 학생 모두 다 모여있다고 해서 분위기가 안 좋으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일반고에서도 요즘은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많고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를 가야지 내가 공부를 더 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일반고 가서도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고, 특히 보라고가 굉장히 괜찮은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지원한다면 공부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 다른 학교랑 비교하자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게 아마 여기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 한해서는 보라고가 매우 가까운 학교이기 때문에 등교하는데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등교하는데 편한 게 왜 좋냐면, 사실 이제 1, 2, 3학년 올라가면은 여러 시험들이 기다리기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등교할 때 가깝다 보면은 몸이 편해지니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보라고의 가장 장점은 일단 가깝다.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신갈고도 이제 버스로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 여기 이외에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갈고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갈고도 예체능으로 좀 더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갈고나 보라고를 선택하면은 교통에 유리한 점이 있다. 그리고 흥덕고는 아마 진효가 잘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흥덕고가, 혹시 흥덕고 희망하는 사람 여기 있을까요? 그쵸, 없죠?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해요. 멀거든요. 흥덕고 같은 경우에는 멀잖아요. 버스 타고 가면은 기다리는 시간 뭐 그런 거 걷는 시간 다 합해서 한 1시간 남짓 걸리거든요. 어렵죠, 다니기. 근데 이 학교가 돈이 많아요. 왜냐면 돈이 짱이죠. 왜 많냐면 여기가 혁신학교라고 해갖고 약간 진보적으로 뭔가를 계속 새롭게 도전하는 학교예요, 여기가. 그래서 뭐 동아리도 되게 여러 개가 있고 돈도 많아서 현체도 많이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동아리가 많고 그렇다는 건 과세특 혹시 뭔지 아시죠? 네, 과세특이란 걸 채우기가 굉장히 편리해져요. 상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대학 같은 거 들어갈 때도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흥덕고 같은 경우에 자사고랑 그렇게까지 막 다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돈도 많고 활동도 많고 공부 내신 따기고 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1지망 보라고 2지망이 흥덕이었는데 1지망이 떨어져 버렸어요, 보라고가. 근데 왜 원 흥덕을 2지망에 넣었느냐, 만약에 제가 흥덕고를 보라고를 떨어져서 흥덕고에 가게 된다면 저는 일단 성격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막 소심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좀 더 사귀어보고 싶다, 안목을 넓히고 싶다, 뭐 인맥을 쌓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흥덕고에 2지망을 넣었어요. 1지망을 보라고 한 이유는 일단 가까우니까였고, 뭐 2지망을 흥덕으로 한 이유는 혹시라도 떨어지게 됐을 때
애매하게 먼 거보다 아예 먼 데를 가서 더 인맥을 쌓자라는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고등학교를 지원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아마 지금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거를 계획하는 게 자기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고등학교에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인문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 영어, 수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과목들이 어렵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분을 공부하면 좋으냐? 사실 이거 다 공부하면 정말 좋겠지만 저는 일단 수학하고 영어는 무조건 같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수학하고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아마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차례대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자세히 지금은 이제 1학년 때라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뭐 간단하게 뭐 인수분해라든지 그런 걸 시작해서 뭐 이제 간단하게 준비를 했겠죠, 제가 아마. 그리고 영어를 저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를 좀 잘하는 학생이었어가지고 영어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영어를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영어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은 이제 영어 교과서에서 출제를 좀 하고 이후에 남은 문제들은 수능 특강이라든지 외부 지문을 출제해서 같이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영어 지문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특정 교과서라든지 그런 걸 같이 준비하는 것보다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기출 문제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떤 형식으로 나오고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천천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법, 뭐 영어 독해도 중요하지만 사실 많은 단어를 알아야지 독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시간이 많은 시기니까 매일매일 영어 단어를 조금씩 외워가는 것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어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국어는 사실 이것들이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어는 1학년 때 화작하고 언어와 매체가 구분이 없이 다 출제가 되고 이후에 다른 국어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1, 2, 3학년 통틀어서 그리고 수능까지 생각을 한다면 뭐 여러 갈래들이 있겠지만 보통 이제 고전이 있고 현대가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주로 문학 그리고 수필 같은 거 여러 가지 출제가 되고 고전에서는 이제 문학하고 특히 이제 뭐 고전 수필, 고전 소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한 번씩 훑고 지금 지나간다면 충분히 푸는데 이제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떤 지문이 나오는지 특히 고전 같은 경우는 나오는 지문들이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정말 이제 어떤 지문이 나오는지는 이제 학교마다 다르지만 각 학교에서 꼭 나오는 그런 지문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산 이제 별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국어를 만약에 공부한다면 현대 문학에 대해서 또 그렇지만 고전 문학에 대해서 먼저 지금 공부할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어떤 문학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이제 비문학 즉 독서라고 하죠.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글들은 사실 단기간에 자기가 실력을 올리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그런 어려운 지문을 많이 읽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비문학에서는 과학 지문도 있고 경제, 뭐 정치, 뭐 여러 가지 지문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별로 자기가 독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을 읽는 능력이 좋아지고 나중에 그런 지문을 접했을 때 자기가 아는 지문이 나올 때 더 수월하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지금은 국영수를 좀 중심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등학교에 가서 여러분 혹시 수포자라고 들어보셨죠? 네, 수포자가 제일 많이 생긴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막 3학년 막 이럴 것 같죠? 근데 보통 잘 그러지가 않아요. 1학년 막 2학년 이럴 때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포기를 꼭 해야겠다면 하겠지만 엔간하면 잡아줬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막 챙겨주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면은 깨워주고 뭐 폰 같은 거 몰래 안 내서 하면은 뭐 또 잡아주고 공부도 시키고 뭐 쉬는 시간에 못 떠들게 하고 막 수업 시간에 못 떠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자면 자게 냅두고 폰은 또 하면 하게 냅두고 수업 시간에 그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초반에는 작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사람이 그냥 자유를 인정해줘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로 대학을 가려면 본인의 밥그릇을 알아서 챙겨야 돼요. 본인의 밥그릇을 스스로 안 챙기잖아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꼭 본인 밥그릇은 본인이 챙겨야 되고, 알아서 스스로, 그 누구도 통제해주지 않으니까 스스로를 통제해야 돼요. 그게 일단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한마디 덧붙이자면, 선생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께서 안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대학도 나중에 찾아봐 주시고 뭐 공부도 도와주시고 이러세요. 그런 도움을 받으려면 일단 선생님께 좀 잘해야 돼요. 뭐 무거운 짐 들고 계시면 짐도 들어드리고 뭐 되게 인사도 밝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쌤들도 뭐 과세특 같은 것도 되게 잘 써주세요. 왜냐면 쌤들께서는 뭐 20몇 명을 한 번에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과세특도 솔직히 말하면 좀 살짝 대충 써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쌤마다 쌤들께서 되게 다르시겠지만 살짝씩 본인도 사람인지라 좀 안 될 것 같은 애는 좀 덜 써주시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쌤들도 사람인데 마음에 든 사람을 좀 더 잘 써주시지 않겠어요? 과세특이나 그런 걸.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가서 쌤한테 좀 잘 하세요. 네. 중학교 때는 뭐 대학교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쌤이랑 싸워도 그렇게 큰 막 뭐가 없거든요. 그냥 혼나고 말지. 쌤이랑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성적을 따고 대학 입시를 대충 간략하게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학교뿐만 아니라 그 외에서도 외부 강사분들이 많이 오셔서 들을 기회가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저희랑 다르게 여러분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대학 입시가 이루어지는지는 아마 많이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간략하게 저희가 배웠던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이 외에 논술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전형이 있기도 하지만 크게 일반적으로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교과랑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내에서 활동을 바탕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걸 바탕으로 이제 대학에 입시를 지원을 하는 걸 말하고, 정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수능,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성적을 통해서 대학에 지원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교과랑 학종 같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영역은 우선 말했다시피 성적인데요. 성적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1등급부터 9등급이 나눠지고 1등급 순으로 4%, 11%, 23%, 그리고 뭐 40% 이렇게 쭉쭉 나열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를 포함해서 4.5, 3.0, 아니 3.5, 그리고 3.0 이렇게 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렸고, 진유 같은 경우는 이제 4점대 후반 정도에 속하는 친구였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처음에 굉장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지만 점점 이제 공부에 흥미가 붙기 시작하고, 제가 좋아하는 과목을 위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성적을 많이 올렸던 학생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중점적으로 쓴 학생이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렇게 교과, 그러니까 내신을 또 중요하긴 하지만 학교 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일반고, 자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학교에서 이제 학교 내에서 다양한 행사뿐만 아니라 활동, 동아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 외에 다른 다양한 활동들을 학교에서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령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 중에 제가 역사에도 관심이 있었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일본의 그 국제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각자 일본 학생들은 일본어, 저희는 이제 영어를 사용해가지고 서로 이제 토론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그때 뭐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나눴는데, 그런 그 외에도 동아리에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아니면 뭐 학교 방과 후에도 충분히 운동을 즐길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정말 뭐
영어로 뭐 토론을 하는 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독서 동아리라든지 정말 다양한 진짜 많은 활동들이 준비돼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학교 가서 충분히 알아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정시는 이제 지금은 아마 생각을 안 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때 가봐야 아마 알겠지만, 교과랑 학종을 먼저 중심으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마 정답이 점점 내려다 지실 거예요. 지금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내신을 내가 어떻게 올릴지, 그리고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활동들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등급이 퍼센트로 나눠진다고 해서 큰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시험을 치다 보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1, 2, 3등급 정도가 보통 이제 인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의 커트라인이죠. 그리고 2등급이 좀 좋은 대학을 이제 선으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상위권은 아니고 이제 중위권에 속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그에 맞게 좀 이제 그런 전략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1, 2등급에 속한 학생들은 교과를 했을 때도 이미 유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조차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학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중위권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 점수가 3.5더라도 자기가 만약에 학교에서 한 활동이 정말 많고 자기가 그 분야에 관심이 특출나다면 3.0이 커트라인인 대학에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학교를,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로 여러 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중위권 학생들은 교과 내신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다양한 이제 행사나 이제 활동에 참여하는 게, 그래서 학종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기부를 이제 채우게 하려고 쌤들께서 뭔가 막 소감문 같은 것도 작성하게 하고 영상 같은 거 보게 하고 뭐 소감문 작성하게 하고 독후감 막 하게 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게 생기부를 쓸 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그대로 그거를 좀 포장해갖고 예쁘게 포장해갖고 그거를 생기부에 넣거든요. 제가 1학년 때 정신 못 차렸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1학년 때 한번 뭐였더라? 동아리였는데 동아리에서 소감문을 제출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너무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음악 동아리였는데 드럼이 없어서 아쉬웠다, 애들이 안 따라줘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교수님들이 좋게 볼까요, 과연 이걸? 그래서 나중 얘기지만 전 면접 볼 때 그 학교에서, 어떤 학교에서 면접 볼 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학생 혹시 몇 번 학생 혹시 이런 그 동아리에서 드럼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말을 하셨던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결국에는 대답을 하긴 했죠. 근데 찝찝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아무리 귀찮아도 소감문 같은 거는 장난으로 쓰지 마세요. 그냥 흩날려 쓰더라도 내용만큼은 진짜 요만큼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좀 필요한 내용으로. 그게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난으로 막 뭐가 없어서 하셨다, 누가 날 괴롭혔다, 이런 거 막 쓰지 마시고 좀 진심을 담아서 정성껏, 이왕이면 정성껏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혹시 여기서 계실까 모르겠는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공부를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성적이 막 중위권 성적이 나오는 분이 막 계세요. 꽤 많이 계세요. 예. 막 자기라고 그러시는데 본인이라고 그 막 공부를 별로 안 해도 중위권 이상 성적이 나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그게 통하잖아요. 고1 때 올라가도 그게 통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어느 정도 통해요. 그것도 고1 1학기도 통하고 2학기 가면 조금씩 더 안 좋아지다가 2학년이 되면 이게 선택 과목도 막 선택하고 더 공부가 어려워지고 다른 애들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애들 전부 진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노력 안 하는 애들은 넘어지더라고요.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조금씩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좀 있으면
겨울방학 때 공부를 이만큼 막 하는 게 아니더라도 조금씩 꾸준히 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그러면 꼭 무너질 것 같아요. 미리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그거를 다시 들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저희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도 그때 들었지만 잘 선택을 못한 학생들이 많고 여전히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학생들도 사실 많아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고교 학점제를 같이 이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통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때를 올라가게 되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깁니다. 지금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여러분이 정하지 않고도 다 이제 어떤 시간표들이 공부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자기가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싶은지 스스로 정해서 그거를 이수하게 됩니다. 이제 가령 이과 문과가 통합이 됐지만 여전히 이제 과목은 나눠져 있는데요. 이 이과를 좀 더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제 물화생지라고 하죠. 물리, 화학, 생명과학, 그다음에 지구과학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후에 이제 기하, 이제 미적 부분 같은 과목을 이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좀 꿀팁을 드리자면 이제 공대를 가는 친구들은 진짜 물리하고 이제 미적분 이거는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기하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환경이에요. 사실 이 세 개는 공대뿐만 아니라 이제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기 분야에 맞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물리랑 화학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에 비해서는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 어려운 과목도 사실 현실이긴 맞아요. 하지만 자기가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그 분야에 맞게 같이 할 때 대학에서 좀 더 그 인재상을 고려해서 뽑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입시 설명회를 들으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문과는 반면에 정말 좀 과목이 좀 많아요. 사실 뭐 정치와 법, 그리고 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뭐 동아시아사, 뭐 세계사,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지리, 세계지리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 과목들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학교 안내를 보면은 어떤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건 여러분의 적성에 맞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의 학과가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런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거나 한번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 제가 어떤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한 것도 물론 거기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지만 제가 어쨌든 철학과를 지망을 하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와 사상을 공부했을 때 보다 많은 걸 더 얻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이 맞는지는 각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자기 적성에 맞게 선택을 하셨으면 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진우가 말했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이제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고 지금 아마 시간이 가장 많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시간이 저희도 같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저는 이런 시간대에 자기 개발 시간을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중학교 3학년이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충분히 진로를 이제 고민할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먼저 한다고 생각해서 정말 더 불리하진 않고 오히려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잘하는지 그런 거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뭐 유퀴즈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그런 다양한 직업을 찾아본다던가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 큰 저한테는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소방관을 희망하다가 이제 철학을 하게 된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선생님과의 많은 이제 질문과 저 책을 통해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로가 변경되든지 아니면 중간에 수정이 되든지 얼마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많은 그런 탐색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더욱 좋은 결과를 이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흥덕구가 혁신학교라고 하셨는데 저기 어떤 활동을 하는지. 혹시 그 동아리 중에 그런 동아리도 있거든요. 연극부라고. 그래서 되게 연기 전공한 애들이 저희 학교에 많이 오기도 하고 1학년 때는 저는 못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1학년 때는 아마 하실 텐데 농촌 봉사활동이란 거래요. 1박 2일이었나? 아무튼 뭐 친구들이랑 하룻밤 자면서 이제 숙소에서 노인분들 그 농사하시는 거 도와드리고 뭐 막 놀고 밤에 막 놀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뭐 통합기행이라 해서 본인들이 팀을 이뤄서 막 여행을 계획을 해요.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그 예산 지원해준 걸 가지고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게 막 유흥급소 그런 것만 빼고 네 그냥 자유롭게 짜고 계획을 짜고 돈 더 보탤 수 있으면 본인 사비로 보태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행도 갈 수 있고 3학년 때는 뭐 이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산을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선택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뭐 체육 대회도 하고 스포츠 대회도 하고 e스포츠도 좀 있으면 하고 막 그러니까 네 오고 싶으시면 뭐 이제 흥덕고는 저렇게 이제 혁신학교니까 여러 가지 동아리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라고 같으면은 우리 중학교에도 지금 보면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라고는 그런 동아리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선 이제 보라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창체 동아리 그리고 자율 동아리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을 합니다. 창체 동아리는 즉 이제 학교 시간 중에서 일주일에 한 2시간 혹은 3시간을 내서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수업 시간에 운영하는 동아리입니다. 뭐 배드민턴 동아리라든지 스포츠에 관련된 동아리도 있고 이뿐만 아니라 자기가 적성에 맞는 뭐 이제 토론 동아리도 있고 정말 많아요. 한 6개, 7개 정도 종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창체 동아리는. 근데 그건 이제 매 학기마다 다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바뀌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 동아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율 동아리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동아리라든지 정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뭐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을 하셔도 되고 근데 보통 전 자율 동아리를 추천을 드릴 때 1학년 때는 뭐 정말 상관없이 해도 되지만 자기 진로에 맞게 보통 설정을 했을 때 그 동아리가 좀 더 나중에 대학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체 동아리에서는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진행을 했었고 부장을 맡았었죠. 그리고 자율 동아리에서는 이제 독서 토론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참여했던 동아리 말고도 뭐 봉사 활동을 하는 동아리도 있고 그 외에 뭐 이과 학생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어떤 그런 동아리를 진행하거나 어떤 친구들은 경제 관련해서 동아리를 진행한 친구들도 있어요. 자율 동아리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친구들과 자기를 모아서 그 동아리를 직접 조직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가시면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라고 같은 경우가 이제 흥덕고에 비해서 뭐 어떤 특정한 많은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라고도 이제 체육대회도 하고 사실상 뭐 영어 페스티벌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이 사실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보라고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어떤 뭐 놀고 싶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충족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코로나를 겪었던 시대여서 다소 이제 외부 활동이 좀 제한돼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완화되는 만큼 체험학습 활동이랑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본하고 그 역사 교과서에 대해 토론했잖아요. 네. 그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그거는 동아리가 아니고요.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활동 행사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동아시아 때 이제 진행한 활동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선생님과 그때 동아시아 선생님이 저희 보고 이제 이런 활동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냐 이런 추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학교 수업 시간에 다양한 행사를 할 때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활동을 할 때 권유를 하시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잘 듣고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께 물어보고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그런 그 활동은 일본에 있는 교토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보라고 학생들하고 관심 있는 주제를 토론을 하고 이후에 특히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의 특징을 서로 공부하고 어떤 역사가 어떤 쟁점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를 토론했었습니다. 흥덕고가 좀 소문이 좀 안 좋은 그런 소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진짜 있는지. 일단 아니에요, 확실히. 네.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 얘기하자면 자사고에 비해서 일반고들이 좀 이제 다소 이제 학교 분위기가 좀 별로다라는 편견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평준화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상 학교에 가면은 학교 분위기 굉장히 좋고 정말 왕따라든지 학교에서 정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교 생활하는데 친구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본인만의 공부 방법이 따로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로를 물어보시네. 저랑 진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 중상위권에 속했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정말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데에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때 가장 큰 많은 변동이 있고 사실 3학년 때 등급을 올린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저는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3학년 때 공부를 더 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1, 2학년 때 안 하던 학생들도 3학년 되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공부를 올린다? 이거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자기가 봤던 성적을 유지한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하고 2학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사실. 그리고 2학년 때 들어가기 시작에 앞서서 그리고 2학년 때 들어가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올렸던 비결은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행학습을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하는지 예습을 했던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험 범위라든지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다 학교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학원이라든지 사교육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필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런 자기가 공부를 하는 순수한 공부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공부가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하루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면 저는 충분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서 하나 더 쌤이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제 고1 때는 살짝 못했다가 고2 때 이제 열심히 하게 됐거든요. 네네.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제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저는 1학년 때 되게 사교육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 그때 공부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아서 수업 때 잘 숙제를 안 해가거나 수업을 잘 빼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바꾸게 된 계기는 사실상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찾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책을 여러 개 읽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어서 다양한 분야로 독서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독서에서 어떤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에는 책도 읽었었고, 그리고 제가 특히 관심이 있던 주제인 저는 이제 철학과를 지금 이제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와 사상이라든지 생활과 윤리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지식을 넓혀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을 읽었을 때 실제로 교과 과목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상식이 넓어지니까 더 공부하는데 재미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하는 게 사실 재미는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는 거가 맞거나 아니면 내가 지식이 넓어질 때 얻는 그런 기쁨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충분히 얻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1학년 때 못해도 괜찮아요, 정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어떤 걸 재밌어 하는지를 찾으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간다면 여러분들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든 아니면 공부를 잘했든 여전히 잘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3학년 때 와서 내가 뭐 성적을 바꾸겠다 이거 사실 어려우니까 늦더라도 2학년 그리고 1학년 때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전 좋겠어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찾게 되면은 그게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일단은 우리 재준이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많이 보다가 책을 보면서 어떤 철학적으로 꿈을 찾게 됐고, 네네네. 그 철학이라는 것이 내 진로로 딱 오게 되는 순간 거기서부터는 이제 완전 스타트가 딱 되는 거네요, 공부에. 네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또 얘기할 게 있는데 아까 행사 같은 거 뭐 활동 같은 거 얘기하셨는데 방학 때도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거든요. 방학 때 저는 이제 삶을 위한 철학 수업이라는 그런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애들끼리 친해지기도 하고 다양한 주제로 애들하고 토론이라든지 토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철학적 관련한 주제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애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아졌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직업이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기를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되 그런 게 학교에도 충분히 많이 열려 있으니까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는 진로 희망란에 생기부의 진로 희망이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은 1학년 때 진로 희망, 2학년 때 3학년 진로 희망에 따라서 면접자의 면접 질문도 달라지는 걸 알고 있는데, 네네. 혹시 진로 희망을 고1, 고2, 고3 때 어떻게 적었는지 좀 공개해 줄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제 철학과를 이제 2학년 때부터 희망을 했었지만 고1 그리고 고2 초반까지는 제가 경찰관 그리고 소방관을 희망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어떤 직업을 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대학에 가야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바뀌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진로를 선택하든 간에 대학 교수님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으니까 그게 바뀌게 된 동기가 얼마나 확실하고 그 분야에 자기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관련 없으니까 정말 폭넓게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직업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바뀌어도 많은 분들이 다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니까 동기만 확실하다면 그 진효도 한번 얘기해.
만약에 못 정하신 분들이 아직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1학년 때까지도 보통 다 못 정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팁을 드리자면 적을 때 되게 막 한정적인 직업을 적지 않았으면 해요. 저는 모든 직업이랑 연관 있는 직업을 적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체육관을 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대학을 실버 산업학과를 적었어요. 실버 뭐라고요? 실버 산업이요. 그리고 실버 산업. 부동산학과를 적었어요. 근데 이게 별 연관이 없으니까 대학교 면접에서 되게 막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막 IT 관련 뭐 막 AI 뭐 그런 거 뭐든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정 모르겠으면 그거를 적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